자, 이번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인데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이거 뭐 자주 활용되는 문제죠. 이거는 뭐 방정식, 부등식, 함수, 뭐 방정식도 이제 1차, 2차 연립 방정식 뭐 다 이 저 속도, 속력, 거리, 뭐 시간 이거 관련 문제는 아주 단골손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관계는 뭐냐? 바로 두 번째 거를 기본으로 하면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약분이 됐을 때 억지로 이제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서 뭐 3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0km를 갔다. 3시간 동안 10km 갔다. 그러면 1시간 이거 약분은 안 되지만 1시간 동안에 약 3.3km 정도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억지로 이제 3으로 분자분모 나눠 본다 그러면 결국 이 속력이라는 것은 뭐냐? 1시간 동안 간 거리다. 뭐 꼭 시간이 아니라 1분일 수도 있고 1초일 수도 있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 뭐 빨리 갈수록 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많겠죠. 그래서 속력이 맞으면 크기가 커지면은 이거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죠? 클수록 빠른 거고 작을수록 속력이 느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식을 갖다가 변형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양변의 시간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죠. 그죠? 또 이 상황에서 속력을 양변에 나눠버리면 걸린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을 거예요. 속력, 시간, 거리, 속, 시, 거 뭐 해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걸 이렇게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단위를 통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속력은 시속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거리는 이제 뭐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거리는 뭐 미터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뭐 분 단위로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분으로 통일하든지 시간으로 통일하든지 해서 같은 종류의 그 개념은 같은 단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는 거리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뭐 시간이냐, 분이냐, 초냐, 거리는 뭐 킬로미터냐, 미터냐, 센티미터냐, 뭐 이런 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예를 하나 볼게요. 두 지점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 올 때는 시속 2km로 걸어서 총 3시간이 걸렸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x인데요. 갈 때는 시속 4km로 갔습니다. 속력이 시속 4km인 거죠. 1시간에 4km 가는 속력이라는 거지. 이렇게 씁니다. 올 때는 시속 2km로 갔다. 올 때는 시속 2km. 느리게 온 거죠. 그래서 총 3시간 걸렸다. 중요한 건 총 3시간이 걸렸다는 건데 갈 때는 몇 시간 걸렸을까요? 갈 때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 거리가 이만큼이고 속력이 이만큼이다? 그럼 뭐야? 4분의 x 시간이 걸린 거죠. 그죠? 자,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올 때는 거리는 똑같이 x인데 속력이 시속 2km니까 얘를 이걸로 나눠서 2분의 x만큼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럼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3시간이다. 이 관계식이 이렇게 세워지면 됩니다. 그것은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일단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4를 곱해서 이 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3x, 이쪽은 12니까 x가 4. 그래서 이 거리가 4km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활용 문제는 이렇게 그 그림으로 문제 파악을 하면 식이 좀 더 쉽게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표까지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이 공식 기억하는 것 중요하고요.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시속 xkm로 3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얼마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3x 킬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단위는 킬로미터입니다. 자, x킬로미터의 거리를 시속 5km로 달릴 때 걸린 시간은 얼마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게 지금 속력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5분의 x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 단위의 경우에는요. 이 x가 지금 킬로미터고
요 5라고 하는 게 지금 속력이기 때문에 얘는 킬로미터 나누기 뭐예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 단위끼리도 약분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킬로미터, 그다음에 이걸 나눴다는 거니까 곱하기 킬로미터 분의 h 시간. 그래서 요거 지워지고 결국 시간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뭘 써야 될까를 고민하면 각각의 단위를 쓴 다음에 그것들끼리 계산을 하면 된다. 뭐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두 번째는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굳이 꼭 소금물이 아니라 뭐 설탕물이나 오렌지 주스 이런 것처럼 그 물에 뭐가 섞여 있는 것은 다 이 농도라는 걸 갖게 돼 있어요. 농도는 이게 뭐냐면 진하기를 얘기하죠. 진하기. 얼마나 진하게 녹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물 속에 소금을 얼마나 많이 넣어야 이게 진한 거냐? 그걸 이제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공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우리가 전체 소금물 중에서 소금의 양의 비율입니다. 그것을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려면 100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100을 곱하지 않으면 그냥 분수나 소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식에서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앞에서 그 거리, 속력, 시간 뭐 그 문제처럼 이렇게 농도, 이건 소금, 얘는 소금물. 이렇게 외워둘 수가 있어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소금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농도가 이제 속력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예를 봅시다. 10%의 소금물 200g에 물을 더 넣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되었다. 더 많은 양의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해보자. 자, 물만 더 넣은 거죠. 그래서 더 넣은 물의 양을 x라고 하면 자, 물을 넣기 전에 소금의 양이나 물을 넣은 후에 소금의 양은 같습니다. 물만 더 넣었으니까 소금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소금의 양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소금의 양은 얼마였습니까?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원래 농도가 10%잖아요. 10%니까 이거 계산할 때는 10분의 1 혹은 0.1로 해야 됩니다. 이 농도에다가 소금물 200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20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10% 소금물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그죠? 그럼 이 소금의 양은 그대로 있는 채로 물을 더 넣었다는 거야. 지금 소금물이 전체가 200인데 그 200이 언제 얼마가 된 겁니까? 200 더하기 x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을 더 넣은 물의 양, 요걸 x라고 하면은 소금물의 양은 이제 200 더하기 x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소금은 여전히 20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새로 바뀐 농도인데 그게 8%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0분의 8이다. 이거 8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8%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 100을 곱한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숫자대로 하려면 이제 100을 다시 나눠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100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풀면 되는 거죠. 요 식을. 자, 그 식을 풀었더니 어떻게 돼요? 양변에 뭘 곱합니까? 200 더하기 x하고 100을 다 곱합니다. 양변에. 그러니까 양변에 곱해야 되는 수는 100 곱하기 200 더하기 x인 거예요. 이걸 양변에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정리돼서 우리가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x 값을 구하면 50이 된다. 그래서 물을 50g 더 넣었더니 농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진하기가 좀 이렇게 옅어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 농도 문제도 학생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문제인데 이거 요령만 익히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커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일명 분석이죠. 문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식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식부터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문제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2번에 첫 번째 문제. 소금물 500g에 녹고 있는 소금의 양이 25g일 때 이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냐? 자, 농도는 뭐죠? 소금물 분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물이 500g 들어있고 소금은 25g 들어있으니까 그램 이것도 이제 단위 맞춰야 돼요. 그램 똑같으니까 이건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25하고 50하고 1, 2 따라서 20분의 1이니까 이건 뭐야? 20분의 1은 0.05죠. 따라서 5%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농도가 0.05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농도는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소수나 분수로 바꾸지만 말할 때는 몇 퍼센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농도가 9%인 소금물 4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다. 소금의 양은 뭐죠?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죠. 자, 농도 9%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100분의 9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건 뭐 단순한 계산이니까. 그래서 36g이 녹아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단위는 g입니다. 되겠죠? 자, 모든 활용 문제가 그렇듯이 이건 직접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라는 거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유형 문제를 하나씩 정성 들여서 푸는 것이 중요해요. 자, 유형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 속력, 거리, 시간 문제죠. 속력이 바뀌거나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건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분석해서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A 지점에서 8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3km로 걸어서 총 2시간이 걸렸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A 지점이 있고요. 자, 그림을 그려서 문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B 지점이 있는데 두 지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8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이 어디야? 가다가 어떤 지점이 있겠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쭉 가다가 도중에 시속 3km로 걸었다. 그럼 여기까지는 시속 5km의 속력으로 걷고 나머지는 이게 뭐 여긴지 어딘지 알 수 없지만요. 힘들었는지 속력을 줄였죠. 그래서 총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시속 5km로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두자 우리가. 시속 5km의 속력으로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두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당연히 8-x죠. 시속 3km로 걸어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방정식을 세워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전체가 총 2시간이 걸렸다 그랬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요 구간을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5분의 x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5분의 x시간. 요 거리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3분의 8-x 시간이죠. 자, 두 개를 더한 것이 전체 걸린 시간입니다. 여기서 A부터 B까지 8km를 가는데 걸린 전체 시간이 얘 더하기 얘죠. 그것이 몇 시간 걸렸다고? 2시간 걸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1번. 자, 2번은 그러면 시속 5km로 걸어간 거리를 구해라. 즉 x 값을 구해라 그 말이니까 요거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15. 15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통분할 필요 없이 그냥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곱하면 어떻게 돼? 15랑 얘랑도 곱해지고 쟤랑도 곱해지고 더하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3x가 되고 얘는 자, 5 곱하기 8-x 됩니다. 이거 전체에 5가 곱해져야 되니까 괄호를 쳐줬어요. 그 다음에 얘는 30되죠.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괄호를 한번 쳐서 한 번 더 계산을 합니다. 3x 플러스 5, 8, 40 마이너스 5x 이퀄 30 이렇게 되죠. 그럼 3x 빼기 5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얘 1로 넘어가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10이 되죠. 따라서 x가 5다. 그래서 시속 5km의 속력으로 걸어간 거리가 5고 시속 3km로 걸어간 거리가 3이고 그죠? 그래서 2시간 걸린 거죠. 되겠습니까? 예. 유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승하가 학교를 출발한 지 8분 후에 준수가 승하를 따라 나섰다. 승하는 매분 40m의 속력으로 걷고 준수는 매분 60m의 속력으로 걸 때 준수가 학교를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승하를 만날 수 있는지를 구해라. 자, 이것도 그림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이 있고요. 학교가 있는 거죠. 근데 승하가 학교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8분 후에 이제 준수가 따라 나간 거죠. 그러면 승하가 40m의 속력으로 걷는다. 그러면은 얘가 40m 매분 40m 40m per 분 분당 40m의 속력으로 승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승하. 승마가 됐냐 왜? 승하. 근데 준수는 매번 60m의 속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좀 늦게 출발했는데 60m의 속력으로 걸어서 둘이 만나게 되려면 얘가 뒤쫓아가다가
어떤 지점에서 딱 만나게 되면 뒤통수를 딱 치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집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이 준수라는 애는 몇 분 동안 지금 이 속력으로 걸은 겁니까? 승하가 출발한 지 8분 후에 걸었으니까 몇 분 동안 걸었는지 모르겠죠? 그거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준수가 요 속력으로 걸은 거리, 즉 집을 출발해서 승하를 만날 때까지 소요된 시간, 그거를 x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준수는 얼마의 거리를 간 거냐? 시간하고 속력하고 곱해서 이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60x가 됩니다. 60x 미터죠. 근데 승하는 어떻게 돼요? 얘보다 x 플러스 8만큼의 시간을 더 쓴 거죠. 왜냐면 얘가 출발한 지 8분 후에 얘가 출발했으니까 준수가 쓴 시간을 x분이라고 하면 승하가 사용한 시간은 x 플러스 8분, 응? x 플러스 8분 동안 얘가 걸은 거죠. 어떤 속도로? 어떤 속력으로 걸었습니까? 40. 속력이 40이야. 40에다가 이거를 곱한 거. 이게 얘가 요 시간 동안 간 거리죠. 이 두 거리가 같아야 얘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비록 다르지만 간 거리는 지금 같은 거죠. 되겠습니까? 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전개를 해도 되고, 전개하기 전에 일단 양변을 20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16, 얘는 3x 하니까 2x1로 넘어가서 x는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준수는 집을 출발한 지 16분 만에 승하를 따라잡았고, 승하는 집을 출발한 지 그쵸 24분 후에 뒤따라오는 준수와 만나게 된 거죠. 16 더하기 8 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파악을 해야 식 세우기가 쉬워진다 그랬어요. 자, 유제해 보시고 유형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소금 또는 물을 넣거나 증발시키는 경우 15%의 소금을 400g에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8%의 소금물이 되는지 고려하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앞에서 나온 문장은 비슷한데 일단 소금물이 400g이 있습니다. 근데 15%니까 400 곱하기 100분의 15 소금물 곱하기 농도해서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할 수가 있죠. 자, 소금은 60g 들어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xg을 더 넣는다고 합시다. xg에 물을 더 넣어. 그러면 전체의 그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8%가 된다 그랬는데 소금물이 400 플러스 x가 된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여전히 60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8%가 됐대요. 그래서 100분의 8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게 1번에서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를 구해라.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 이게 이제 여기서 x라고 우리가 놨단 말이야. 여기서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모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400 플러스 x. 이거를 양변에다 곱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60 곱하기 100이 되고요. 이쪽은 8 곱하기 400 플러스 x가 돼. 그래서 분수식이 다항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전개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양변을 예를 들어서 뭐 4로 나눠지니까 일단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로 나누면 이건 15고 얘는 4로 나누면 2죠. 다시 또 2하고 또 100하고 나눠지니까 얘는 50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됐습니까? 50 곱하기 15가 x 플러스 400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가 지금 1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얘만 넘기면 되겠죠. 자, 50 곱하기 15는 750이죠. 거기서 400을 빼니까 x는 얼마입니까? 350이다 하는 것이 금방 납니다. 그래서 더 넣어야 될 물의 양은 350g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유제해보고 마지막 4번으로 갑시다. 자, 요번에는 농도가 다른 두 소금으로 섞는 경우입니다.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6%의 소금을 100g과 15%의 소금물을 섞어서 12%의 소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15%의 소금물을 몇 g 섞어야 하는지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지금 6%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이 있고요.
15%좀 진한 거죠. 15%의 농도를 가진 소금물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100g이 있고요. 얘는 지금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15%의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냐? 이거는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가지고 얘는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100 곱하기 100분의 6이니까 6g의 소금이 들어있죠. 얘는 얼마가 들어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x 곱하기 100분의 15 해서 말하자면 100분의 15x라고 해도 되고, 이거 뭐 약분해가지고 5로 약분하면 5, 35, 5, 20 해가지고 20분의 3x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두 개를 섞는다는 거야. 두 개를 큰 그릇에다가 섞어. 그러면 두 개 섞었을 때 소금물이 얼마가 됩니까? 100 플러스 xg이 되겠죠. 그리고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 있던 소금들이 그대로 여기로 올 테니까 이 두 소금의 양을 합친 거죠. 그래서 6 플러스 20분의 3x, 요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목적이 뭐야? 이거 12% 소금을 만들자는 거야. 이거를 12%짜리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이게 소금물의 양이 100 플러스 x고, 그 중에서 소금의 양이 이거니까 이거분의 이거 한 것이 바로 농도죠. 그게 100분의 12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양변에 이걸 곱한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이거 일종의 비례식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는 거 알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6 더하기 20분의 3x에다가 곱하기 100 한 것이 12 곱하기 100 플러스 x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 말이죠. 일단 뭐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 뭐 먼저 나눠도 되고 그런데요. 먼저 곱해봅시다. 그냥 이번엔 600 플러스 이거 20하고 100하고 이게 곱해지면은 이제 나눠지면 이게 5니까 이거 15x 됩니다. 됩니까? 이쪽은 1200 더하기 12x 이렇게 돼요. 그럼 x 이쪽으로 넘겨서 3x 되고요. 600 절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600 되니까 1200 빼기 600은 600이죠. 자, x는 얼마입니까? 200이 된다. 그죠? 그래서 15% 소금물의 양을 우리가 지금 x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x가 200g이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요 문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림 안 그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어려워하는 거라 그랬어. 그 다음에 식을 세운다. 그 다음에 푼다. 요 순서로 갑니다. 그림 그려서 문제 파악하고 식 세우고 그 다음에 답을 낸다. 항상 이 순서로 해야 됩니다. 자, 유제 조금 어렵겠지만 다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